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 무역의 확대와 영향 중에 국제거래의 확대로 인한 영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국제거래의 확대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제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 이번에 소단원은 국제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다음에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문제점, 그러니까 국제거래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국제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소비자, 기업,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들만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하지만 해외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제품들까지 고를 수가 있죠. 그럼 훨씬 더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더 적합한,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해외 취업 등 생활 범위의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무역이라는 것이 재화, 즉 상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무형의 어떠한 것들도 국제거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서비스들의 수입으로 볼 수 있고요. 해외 취업은 우리의 노동이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을 밖에서 해외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서비스의 수출 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훨씬 더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많아지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공장 설비들, 고정 생산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해서 공장을 더 크게 짓겠죠. 크게 지은 곳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그 제품당 고정 생산 비용과 설비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기계를 생산하는 비용, 이런 고정 생산 비용과 물건 하나하나 만들 때의 그 비용 있죠.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은 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게 하나당 드는 비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수치상으로 조금 이렇게 하려면 너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생산 규모가 큰 곳에서는 물건 하나당의 고정 생산 비용이 기계, 그러니까 설비 비용이 평균으로 나눠보면 더 작기 때문에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매출 및 이윤의 증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넓은 시장에 물건을 팔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이윤의 증가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손해보도록 미치고는 팔진 않겠죠. 그래서 이윤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국제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를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왼쪽 날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역사를 좀 보면요, 운도 사실 많이 따랐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고 이렇게 글도 읽어보고 하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기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도 좀 따라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도
잘했지만요. 국가가 얻을 수 있는 국제 거래의 이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역에서 들어온 물건들도 사고요, 소비가 일어나죠. 기업들도 외국에다가 더 많은 물건을 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금의 순환, 그러니까 돈의 순환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장들도 생산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국가 간 노동력과 기술 이전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회기로 되어 있네요.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뭐 중국 같은 경우나 인도 같은 경우나 인구가 많은 곳은 노동력이 싸죠. 그리고 이런 곳에는 이제 선진국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기술을 들고 와서 이제 물건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노동력도 취업이 가능하고, 남는 노동력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서로 윈윈하게 되는, 특별히 더 좋은 곳은 개발도상국이죠. 그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무역만 하다 보면은 문화적인 교류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제 협력의 기회도 확대되는 거죠. 요거 틀렸으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이번에는 국제거래 확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나 그냥 FTA가 이제 확대되면서요, 국제거래도 함께 확대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겠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업과 산업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까 소비자들에게 있는 국제거래의 이익이 더 많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국내 상품도 많이 선택을 하고 외국 상품도 많이 선택하고 이러면 그래도 문제가 덜할 텐데, 외국 상품만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이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만큼 이제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다 쫓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경쟁력 있는 이제 산업들만 남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까 봤듯이 반도체가 강하다. 반도체만 남고 나머지 산업들은 다 외국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무역 의존도가 이제 심화되게 되면 국내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철강에 대해서 미국에 많이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관세를 붙이게 되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우리나라 정세와 상관없이 외국의 어떠한 입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미국 금융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나라 금융도 덩달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 감기 걸린다 라고 하는 경제적 속담도 관용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자율성이 침해되게 됩니다.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다가 우리 관세 붙이겠다 이러면은, 미국이 관세 붙이겠다 하면 우리나라가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 FTA의 무역
자, 국제거래 확대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1970년대 5,800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무역 구조가 여기 보시면 단위 잘 보세요. 10억 달러입니다. 580이지만 5,800달러예요. 그렇죠? 근데 10년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38조에 이르는 정도에 달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무역 확대로 인해 국제거래 확대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뉴스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요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물만 남겨두지 마시고요. 한번 뉴스도 찾아보고 시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수업 시간에 활동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국제거래로 소비자와 기업과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자에 대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거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협력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국가죠. 그렇죠? 자,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반대죠? 네. X입니다. 세계 경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짤막짤막하게 내용만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있는 152페이지에 있는 뭐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고요. 열심히 수업 시간에 활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